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요, 캄보디아 부동산, 캄보디아 집, 투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집 소개하는 영상들과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캄보디아 부동산 전문 회사 인포맥스 사장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직접 뵙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았던 질문들 중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모아서 한꺼번에 다 여쭤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캄보디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Mà xong sập lòng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 캄보디아 살면서 여기 인포맥스 사무실 처음 와봤어요. 여기 캄보디아에 계시는 분들은 인포맥스 하면은 저명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국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소개 그리고 대표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맥스의 대표 컨설턴트 김혁입니다. 저희 인포맥스는 캄보디아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10년간 지금 현지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부동산 중개, 분양, 그리고 투자 컨설팅의 부동산 업무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2007년도에 왔어요. 2007년도에 와서 지금 횟수로 13년, 14년째 이렇게 지금 캄보디아에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까로나 선생님 채널에 나오게 됐고요. 앞으로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개인이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사실관계부터 이제 확인을 하자면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의 차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중국이나 베트남도 지금 많은 부동산 투자들을 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쪽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실질적인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 거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사용권을 국가가 허락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뭐 100년 후에 연장을 해준다, 50년 후에 국가가 연장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때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 공산국가들의 특성상 일당 독재 체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이제 집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유재산이 남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왕이 있고요. 그 정치적인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그런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몰수한다거나 뭐 연장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게 나의 소유권이냐 아니면 정부가 나한테 허락해준 한시적 사용권이냐라는 데서 큰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투자 메리트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일단 뭐 캄보디아의 콘도라고 불리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라고 불리죠. 그런 아파트 형태의 집합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 보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소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이름으로는 콘도,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세대 유닛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에 1467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거고, 토지를 외국인 이름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토지가 붙어 있는 그
그 타운하우스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또 이제 어떤 뭐 명의 신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또 추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콘도 아파트의 경우는 주로 저희가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뭐 한국에서처럼 투자를 잘하면 몇 년 새에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이런 식의 투자는 아닙니다.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받는다. 근데 그 월세의 수익률이 한 5%에서 9%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시는 상품들이 콘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익률은 임대 수익은 제로죠. 예, 나대지일 경우는 임대 수익은 없는 걸로 보셔야 되고, 대신 캐피탈 게인이 많습니다.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건데요. 시세 차익이 판매했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제로, 그 다음에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붙어 있는, 그 중간에 두 가지 형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보레이라는 주택인데요. 이거는 토지가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콘도보다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대신 집이기 때문에 이것도 월세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월세 수익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보다는 약간 낮은 3%에서 6%의 수익률을 기대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순수하게 월세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5년, 10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토지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 어떤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투자의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한이 의미가 없어요. 뭐 1,000만 원이 돼도 됐고 2,000만 원도 됐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한국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는 이제 경비라든지, 여기 또 이제 그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 등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하시면 사실 뭐 수익이 나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빠지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택의 경우, 아파트라든지 보레이의 경우는 구매 단위가 적어도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밑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프롬펜에서 거리가 있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투자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보고, 여기도 물론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자가 사실 상당히 높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한 8%에서 10% 정도 사이 되기 때문에 본인 순수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적어도 한 8만 불, 10만 불 정도 되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소규모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이상 정도 투자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좀 사이즈가 있어서,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단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고 그 투자 메리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30만 불에서 한 50만 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돈을 어떻게 보내고 투자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돈을 가져가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 송금을 하고 보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애초에 투자 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여기서 가져가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발생된 세금을 납부하시고 송금을 하시면 한국으로 가져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려요. 그 돈이라는 게 한국보다는 여기 있을 때 좀 더 많은 투자 가치를 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신 건데, 굳이 이거를 섣불리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실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회수를 해 가실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임대료는 왜 이렇게 비싼 것 같죠?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왜 이렇게 비싸냐, 땅이. 프놈펜의 땅이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이 정도 땅값이 이 정도 월세가 맞는 거냐, 거품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비싼 토지들이 명동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당 6억 이상 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약 2억이 넘어가는 토지들이거든요. 근데 1인당 한국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라고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60배 정도, 6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비싸다는 번깽콩 인근의 토지들이 10,000불 정도 합니다. 스퀘어미터에. 그거를 이 나라 지금 국민 소득 한 1,500불 정도를 대입해 보면 한 6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그렇게 지금 거품이 껴있거나 이상한 징후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임대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 임대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 사실상 캄보디아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 중심부에 있는 토지들은 굉장히 이미 생각보다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들어오는 공사비라든지 그 모든 건자재들이 거의 다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 벽돌밖에는 없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자재물을 수입해야 돼서 수입 물류 비용, 그다음에 수입 관세 등등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더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좀 절감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를 사서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싸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할 수 있고 월세는 또 그 나라의 금리하고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는 월세도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나라 지금 예금 금리가 약 6% 정도 되고요. 대출 금리가 약 8%에서 10% 정도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집주인들이 기대하는 수익률 자체가 적어도 5%에서 8%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봤을 때 지금 뭐 임대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돈이 귀한 나라다 보니까 임대비가 비싸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몰리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보면 일단 베트남이 먼저 지금 투자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셨던 투자자들이 주변국으로 혹시 더 좋은 나라가 있는지 투자처가 있는지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캄보디아 투자 메리트가 뭔지를 얘기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 메리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캄보디아에서 지금 법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세금들 자체가 뭐 부동산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의 목적으로 캄보디아 투자를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동산 가치라든지 모든 자산이 오르는 폭이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캄보디아가 지금 US 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캄보디아 화폐인 리엘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US 달러를 주로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US 달러를 사용하는 안전자산을 확보하면서도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집에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많아요?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 같던데. 제 생각인데 일단 플랫하우스라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통 2층,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대가족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고 2층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3층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다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화장실을
방마다 혹은 층마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사는 저희 캄보디아 친구들이 많아요. 밑에 조그만 상업 활동을 하고 부모님이 한 층을 쓰시고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자식들이 이제 위층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1층부 같은 그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예전에 에어컨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설계를 했을 때는 더운 공기를 위쪽으로 보내고 밑에는 좀 더 시원하게 쓰기 위해서 이 층고가 높은 이런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요. 최근에는 사실 에어컨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장을 낮추고 중간에 라우트라고 하는 그 중층을 없애는 이런 디자인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사람들도 몸집이 예전보다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전면도 예전에는 전면부가 4m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 4.2m 혹은 4.5m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는 추세로 설계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변화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 폭은 넓어지고 있는 대신에 네. 천장이 좀 낮아지는, 제가 그런 걸 진짜 목격을 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 모양하고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어요. 예. 제가 준비해 놓은 질문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걸 편집을 한 편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으로 넘길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 편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네.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우선 한 편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가 아마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상품일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 여기 있는 저희 교민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좋은 투자 활동이라 하면 본인의 발품을 팔아서 그 하이 리스크를 얼마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느냐 이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캄보디아에 오셔서 이게 리스크인지 아니면 베네핏인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는 게 좋은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캄보디아에 어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기회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직접 이쪽으로 캄보디아로 오셔서 발품을 좀 팔고 이런 투자 활동에 수반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편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명의 신탁과 관련된 매매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꿀팁, 아니면 주목받는 지역, 네.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노나였습니다. 바이바이.